자, 여러분, 두 번째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앞서 봤었던 관점의 차이에 따른 동서양의 미술이라는 영상을 좀 더 키워드 위주로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관점의 차이가 네 가지 있었죠. 자, 네 가지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키워드를 5가지를 뽑았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5가지의 키워드들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서술형 평가를 볼 때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암기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요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알려줬었던 관점의 차이는 뭐였죠? 네,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였습니다. 자, 분석적인 사고. 이것은 서양의 사고였죠. 서양에서는 주로 어떻게 사고한다고 했죠? 자, 먼저 이걸 설명할 때 3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원숭이, 하나는 바나나, 하나는 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연관성이 높아 보이는 두 그림을 묶으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동양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림은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원숭이와 바나나를 주로 많이 선택했죠. 반면에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팬더를 많이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동양에서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라는 관계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반면에 자, 서양인들은 같은 원숭이와 팬더는 동물이라는 종류다라고 분류하고 분석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고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림에도 드러나는데 자,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었던 미술 작품은 이 호베마의 풍경화와 곽희의 산수화였습니다. 자, 호베마의 풍경화는 어떤 그림이었죠? 네,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소실점을 중심으로 쭉 가로수들이 멀어져 가는 그리고 길이 멀어져 가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호베마의 풍경화에서는 어떤 법칙을 사용했죠? 어떤 법을 사용했죠? 네, 여기 키워드에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자, 투시도법을 사용했습니다. 대상을 투시해서, 그러니까 투명하게 투과해서 보았을 때 이어지는 선들이 만나는 점, 즉 소실점이죠. 여기 들어갈 말은 소실점을 찾아내고 이 소실점을 기준으로 모든 형태를 어떻게 해서 재현한다? 네, 분석해서 재현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사고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곽기의 산수화는 여러 개의 시점을 한 화면에 담았죠. 이렇게 산수화가 있으면 앞에는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산이었고 뒤에 있는 이런 평원들은 그냥 바로 앞을 쳐다보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높은 산들은 또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런 시점, 다양한 시점으로 그려져 있어서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나요? 이런 법칙을 산점 투시라고 하죠. 산점 투시를 활용해서 사용한다. 자, 그런데 이 산점 투시는 왜 나왔냐면 작가가 바라본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다양한 시점과 여러 아름답다고 느꼈던 모습들을 어떻게 한 거죠?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줄이 쳐져 있는데 여기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가 왜 이렇게 미술의 차이를 낳았는지 아시겠죠? 자, 빠르게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인간은 세계의 중심, 인간은 자연의 일부,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졌죠? 작품이 달라졌죠? 자, 보면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서양은 무엇으로 보고? 자, 여기 있죠? 세계의 중심을 인간으로 봤어요. 세계의 중심을 인간으로 보고 자연은 인간이 어떻게 해나갈 대상으로 여겼죠? 그쵸? 해나갈 대상으로 여겼죠. 반면에 동양에서 인간은 뭐로서 자, 여기 있죠? 요건 했으니까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어떤 것을 이루는 존재?
네, 조화를 이루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동양의 미술 작품을 보면 정원이 있는데요. 동서양의 미술 작품은 정원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정원은 어떤 모양이었죠? 네, 그냥 나무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가 아니라 완전히 가공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재단해서 이렇게 만든다든지 완전히 조형적인 작품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비원은 인공 호수인데 여기에 인공 섬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작은 나무들을 심고 그리고 막 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심어서 마치 원래부터 이것이 존재했던 양 자연스럽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였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쉽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개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술이 또 달라진다. 자, 봅시다. 동양에서는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이 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어떤 것을 주고받는 관계죠? 네,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의 원인을 주변의 여러 요인들이 서로 만나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얘기해주는 예시가 뭐였죠? 자,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A, B, C 중에 가장 앞이라고 생각되는 물체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었죠. 그랬을 때 동양 사람들은 주로 A였나요? C였나요? 앞이라고 생각하는 거 A죠. A가 가장 앞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서양인들은 대체로 C를 앞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동양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항상 고려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여기에 상대방이 있죠. 내가 아니면 다른 곳에 존재하죠. 그랬을 때 제일 앞선 것, 상대방의 기준으로 가장 앞선 것을 앞이라고 보았고 그게 바로 내 앞, 나의 바로 나에 가까운 곳인 거죠. 반면에 반면에 서양인들은 C를 앞으로 봤어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 내가 존재하는데 나에게서 가장 먼저 간 것, 가장 앞서간 것, 요 C죠, 그게. 그래서 C를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면 서양에서는 사물은 각각의 독립된 존재다. 자, 독립된 존재라고 여겼죠. 그래서 사람도 사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동양에서는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를 고려했고, 반면에 서양에서는 사물들은 굉장히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 또한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여기에 칸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의 정물화는, 뭐에서는, 자, 서양의 정물화가 사용하는 법, 뭐였죠? 법칙? 네, 원근법, 서양의 원근법에서는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 개입될 수 없으며 정물을 바라보는 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개인이라는 독립된 존재를 기준으로 모든 형태와 크기가 성립되는 방식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은 어떻죠? 한국에서 미술 작품을 예로 든 것은 서양에선 정물화였는데 한국에선 기명절지도였어요. 그래서 기명절지도에 그려진 물건들이 원근법과 반대라고 했죠.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나요? 네, 여기 남은 역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역원근법은 기명절지도에 그려진 여러 가지 사물들 중에서 이런 모양인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 상자인데 아니면 혹은 책장인데 이런 모양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것은 원근법에 따르면 멀리 있을수록 더 좁아지고 더 작아져야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동양에서는 이런 형태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 물건들을 앞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기에 내가 존재하지만 여기에 존재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보는 것을 고려한 것이죠. 여기서 보는 사람은 여기가 더 잘 보일 것이고 여기 뒤에서 보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더 뒷면이 더 크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하기 때문에 되게 이런 이상한 형태가 역원근법, 역으로 나왔다는 거죠. 원근법을 역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역원근법은 그림 반대편에 보는 누군가가 있어야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즉,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림 밖에 있는 누군가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관계 중심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빠르게 마지막 네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관점은요, 객관적인 관점 대 주관적인 관점이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었죠? 자, 객관적 관점. 서양에서는 내가 보는 대상은 그 자체로 고정불변에 무엇을 담은 것이라고 여겼죠? 그쵸. 객관성을 담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고정불변하는 객관성이 그 대상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색도 마찬가지로 아, 저 색에는 고유의 파장과 진동수 같은 것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에도 어떻게 했죠? 자, 객관적으로 묘사했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묘사할 거야. 자, 똑같이 보이도록 다른 사람도 객관적으로 묘사할 거야 하고 표현을 했었죠. 자, 반면에 동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양에서는 내가 보는 대상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대상의 속성은 그냥 속성 그 자체로 끝나면 의미가 없고, 나의 감각으로 느낄 때, 그럴 때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나의 감각으로 느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각은 사람마다 달리 인식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띠죠? 그렇죠. 주관성을 띄어요. 자, 따라서 대상을 표현할 때 객관성이 아닌 느낌바와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죠? 네, 그렇습니다. 뜻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이 뜻이 주관적이라는 거죠. 뜻을 드러내고자 했다. 자, 이를 무엇이라고도 하죠? 뜻을 드러낸다라고 해서 사의라고 했습니다. 자, 사의라고도 한다. 즉 사물을 통해서 주관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것이 자, 동양과 서양의 관점에서 동양의 관점을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선생님이 운동화 사진 보여줬었죠? 운동화 사진인데 어떤 사람은 흰 운동화, 아 죄송해요. 분홍 운동화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회색 운동화에다 민트 색깔 여기 그 운동화 끈이 달린 운동화로 본 그런 두 가지 서로 다른 색깔을 인식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인터넷에서 이슈가 됐었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원피스도 있고 네, 다양한데요. 이런 것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보는 것은 내 망막을 통해서 나의 망막을 통해서 내 뇌로 들어가고 내 뇌에서 아, 이것은 어떤 색깔일 거야 하고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본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다. 자,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가 바로 이런 착시 이미지이다. 라고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요약을 한번 해보면, 자, 오늘의 요약. 자, 동서양 미술의 차이는 그냥 재료의 차이나 아니면 천재성의 차이가 아니었죠. 뭐였죠? 세상을 보는 방식, 즉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그 관점을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 인간이 중심이냐 아니면 자연이 중심이냐.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 중심적인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다섯 번째는 객관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죄송해요.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느냐. 자, 이런 차이들이 바로 동서양의 미술을 갈랐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수업을 잘 숙지를 해서 여러분들 나오자마자 우리 팀별로 직소무용을 통해서 이것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 단어 카드들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 주관성, 객관적 묘사, 뜻, 사이 요 단어 카드들을 나눠드리면 조별로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오면 랜덤으로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오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